자, 다음 소식은요.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위기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저는 다 들었어요. 오늘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기자회견 딱 정리해드립니다. 뭘로? 탓으로. 기승전 모두 다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정적 죽이기에 올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대한민국이 4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4대 위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민생 경제. 두 번째, 남북 관계. 세 번째, 저출생 문제. 네 번째, 민주주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4대 위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지금의 민생 경제, 남북 관계 문제, 저출생 문제, 민주주의 문제,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 탓입니까? 다 니들 때문이지.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법원과 관련된 발목 잡았던 거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파토 누가 낸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낸 거예요. 저출생 문제 이거 누가 낸 겁니까? 정치권에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문제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우선 자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뒷받침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제가 오케이.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승전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재명 이 기자회견을 보면요. 지가 무슨 얘기를 한 줄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모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재명이 이런 거 한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대요. 저는 봤던 게 무엇이냐면 대안을 도대체 뭘 낼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대안을 뭘 낼지.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이 4대 위기라면서요. 그래서 이 4대 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안 제시한다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안을 제시를 안 해. 대안 제시를 안 합니다. 대안 제시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나마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서 출생 기복소득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또다시 돈 풀어서 저출생 문제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16년간 했어요. 무려 350조. 근데 이거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뭐 하는 겁니까? 포장지만 갈아 낀 거예요. 뭐라고? 출생 기복소득이라고. 포장지 갈아 끼어서 그럴싸한 정책인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인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도 몰라요. 왜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는지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면요, 웃기실 거예요. 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재명의 오늘 이런 공약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TV조선의 이광희 기자입니다. 출생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출생 기본소득이 그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수당과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공약하신 전 국민 25만 원 기본소득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뭐 금액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늘리는 수순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이제 합의가 필수적인데 뭐 정부나 여당과의 합의도 좀 제한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의 미래 또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또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쥐가 말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출생기본소득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을 이재명이 포장지만 갈아 끼워서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본인이. 네?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미 하고 있는 출생수당과 관련돼서 확대하면 그게 출생기본소득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포장지만 갈아 끼웠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뒤에요. 이재명이 이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왜 문제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건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자, 신여러분, 이재명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아이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다. 하나 나오면 얼마 주고, 둘 나오면 얼마 주고, 셋 나오면 얼마 주는 것.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역차별이다. 라고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저출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말 했어요. 신혼부부에 1억을 대출을 해주는데 셋째 나오면 전액 감면하겠다고요. 뭡니까? 네? 아니 방금 기자회견에서는 몇 명 나왔는지에 따라서 돈을 차등해서 주면 역차별이라며요. 그 문제 있다며. 근데 본인들은 이런 총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셋 나오면 전액 감면해준다고. 심지어 이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 둘 나오면 24평 아파트 주고 셋 나오면 38평 아파트 주겠다. 뭡니까? 도대체 뭐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가?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아니 저출생 공약과 관련돼서는 지금 1억 대출해주고 셋 나오면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둘 나오면 24평 셋 나오면 33평 아파트 주겠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몇 명 낳았는지에 대해서 차등해서 돈 주면요 그게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도대체 민주당의 공약이 뭡니까?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요 몰라요.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총선 공약을 내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겠어요? 재판 가느라 바쁘지. 집 방탄 가느라 바쁘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한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총선 공약과 관련돼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앞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앞뒤 다른 얘기를.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수준이 이 정도다.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러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인카드 돌려서 재원 마련할 건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출생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하죠. 근데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찍소리도 안 하면서 출생기본소득이라고 정책 내놓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포장지만 갈아 끼워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여 먹으러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해야 될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기자회견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들으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과 관련된 논란. 두 번째, 정치 개혁과 관련된 얘기. 세 번째, 선거제와 관련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제가 과연 이재명이 얘기하지 할지 안 할지를 지켜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 헬기 특혜와 관련된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 찍소리 안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던 5가지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찍소리 안 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제와 관련돼서 찍소리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제와 관련돼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와 관련돼서 빠져나갔습니다. 답변을 못했어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그냥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신년 기자회견 열어놓고 그냥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시간 보냈고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을 이재명이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기자회견 관련돼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이재명이 솔직히 기자회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이재명은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재명의 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뭐를 하고 있냐면요. 야, 지긋지긋해요. 이런 거 한대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 내일입니다. 내일 할로윈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한답니다. 내일 국회에서 한대요. 국회에서. 그래서 실제 민주당 공식 SNS 들어가면요. 이런 거 한다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자, 무엇보다 오늘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냐면요. 자신의 피습과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피습과 관련돼 가지고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의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재명 피습을 한 것이다. 지금 특정 집단,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 집단 꾸려가지고 이재명 피습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혐오 정치 아닙니까? 이게 편가르기 아닌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그 누구보다 법 없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선량하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우리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특정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을 피습함, 그 피습함과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갈라치기죠. 이거야말로 혐오 정치죠.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재명이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 상처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진짜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대단하죠, 시청자 여러분. 참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한테 반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피습과 관련돼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특정 집단의 욕망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볼게요. 배현진 의원 테러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럼 그것도 개인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좌파 진영에서, 특히 이재명을 지지한 개딸 진영에서 배현진 의원 피습했다고 우리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정쟁하지 맙시다. 우리 제발 그런 얘기 가지고 국민 갈라치게 하지 말자고요. 그거야말로 구태정치입니다. 그거야말로 혐오정치고요. 누구보다 근데 이런 구태정치와 혐오정치를 일삼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고, 그 모습을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돈봉투와 관련해서 윤관석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강내구가 1년 8개월을 받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윤관석이 2년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상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송영길은 더 깜빵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송영길과 관련돼서,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누가 해명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해명해야죠. 그리고 그 당대표는 지금 이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윤관석 월급 받았어요. 1.5% 오른 1억 5,700만원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명절 상여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제한한다, 민주당 답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오늘 기자회견에서 찍소리 안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가 진짜 정치 개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국민을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오늘 이재명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 숨겼던 진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전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민주당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